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3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산둔, 뇌천대장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과 고사의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관점에 대해서 한자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 형, 소리정. 두는 형통하니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 바르게 하면 조금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 둔의 의미가 도망가다,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숨는다의 의미에 대해서 원칙 없는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서 잠시 물러나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가 난세를 만나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숨기고 이 방도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둔의 세상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만나서 잠시 피하고 훗날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계는 건천이죠. 학계는 간산이고, 즉 상계건은 하늘, 강건함, 군주, 차가움, 쇠, 수레, 손님, 말이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가는 산, 좁은 길, 멈춤, 읍, 정지, 절제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이 점점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 건이 은둔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상전에서는 불호위험의 이제 의미가 어떤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군자가 난세를 만나서 어떻게 은둔할 건가의 논의인데, 고사에게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가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일부는 잡고 일부는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호에 가둔을 보면은 이게 가짜를 아름답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군자가 아름답게 은둔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에게서는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군자가 은둔을 하는, 난세를 만나 은둔을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인데, 고사에게서는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가는 그 관점, 도망을 가니까 이를 잡고 못 잡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사에게서 한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형 소리정. 둔은 형통하다, 조금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둔의 전체적인 관점은 이렇게 12몇 개 추이상 이제 음의 전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째 보면은 이 중천근에서 하나의 음이 처음 생겼죠. 최초에. 그래서 이 천풍구이고 다시 음이 두 개 생기니까 천산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보면은 소인이 점점 득세하여 군자를 침범하고 있으니 군자는 은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의 세력이 점차 자라나니 군자는 은둔하는 상, 그래서 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괴사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조를 사로잡은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별효는 이 효사를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초육, 둔미,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다. 즉 대패한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들이 위험하다. 왜냐? 너네들 도망가도 모두 다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물령유양,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마라. 즉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가봤자 다 잡히니까 우리한테, 문왕한테 투항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위 집지용 왕후지역,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들을 사로잡아서 황소가죽으로 단단히 묶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지승열, 막지승탈, 황소가죽을 벗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황소가죽으로 단단하게 묶으니 그것을 벗겨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 개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조를 끈으로 묶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질력, 끈으로 단단히 묶으니까 가나라 사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축신척길은
이들을 종복으로 기르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망가는 가나라 사조를 사로잡아서 묶으니 이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결국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호둔, 가나라 사졸들이 패한 병사들이 잘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길, 군자는 이제 이 큰 전쟁이 종결되었으니 군자가 잘한 거죠. 그러함에 반면에 소인부, 소인은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도망간 패잔병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으니까 소인부, 소인은 골치 아프다,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둔, 가는 아름답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라로 이야기해서 가둔,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구, 비둔, 나는 듯이 도망을 간다. 무불리, 가나라 사졸들이 추격을 받으나 잡히지 않고서 나는 듯이 도망을 참 잘 간다. 그래 너네들 참 잘 가네, 이런 의미로 약간 승자의 여유,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존의 관점은 은둔한다인데 이 은둔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자, 초역을 보겠습니다. 둔미려, 물용유유왕. 초역은 숨는 것이 뒤짐이라 위태로우니 숨는 것이 뒤처진다 이 말이죠. 물용유유왕, 위태로우니 갈 바가 있어도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 뒤처진다, 숨는 것이 늦는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학설 대립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 집지용, 황후지역, 막지, 능설, 막지, 능탈. 누른 쇠가죽으로 결박함이라 그 경거함이 벗겨져 어길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황소가죽으로 묶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소인배의 유혹과 대인의 강고한 고집이 어떻게 되는가, 양자의 갈등 관계와 일단 이 벗겨낼 수 없다는 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9.3 개둔 유질려 축신첩길, 매여서 은둔함이니 마음의 병이 있어서 위태롭다 하나 신하와 첩을 기르는 것이 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학설 대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9.4 호둔 군자길 소인비, 좋은 물러남이니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비색하다. 이 호둔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9.5를 보겠습니다. 가둔 정길, 아름다운 은둔이니 고즈면 길할 것이다. 아름답게 은둔한다, 기쁘게 은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나라 사졸들을 사로잡는다, 쫓아간다, 이 말이죠.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세 개의 고사역, 도렉, 고사역,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다산의 관점,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비둔, 무불리, 여유 있는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둔형 소리정, 둔은 형통하니 작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초역을 보겠습니다. 둔미려 물용 유유왕, 도망치다가 꼬리가 잘리는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어 가는 곳을 두지 말아야 한다. 6이 집지 공룡 황후지역, 막지승설, 황소가죽으로 만든 고삐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매니 말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군자를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군자가 타고 있는 말을 고삐를 메어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조금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거와. 그 다음 9.3 개둔 유질려 축신첩길,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붙들어 매니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병이 들어 위태로울 것이다. 신하와 첩을 돌보는 것은 길하게 될 것이다. 구사 호둔 군자길 소인비 은둔을 좋아하니 군자는 길하지만 소인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호 가둔 정길 기쁘게 은둔하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상육 비둔 무불리 마음을 꺼리낌 없이 몸을 편하니 살찌우면서 은둔하는지라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여기 비를 다사는 살이 찌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찌면서 은둔한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는 날아가듯이 은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개는 여유있게 은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끝으로 고사에게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둔께는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가나라 사조를 사로잡은 이야기입니다. 즉 문왕이 일부는 사로잡고 일부는 무사히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둔은 물러난다, 은둔한다, 숨는다. 즉 둔께는 가나라 사졸들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정 조금 이롭다는 것은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들을 사로잡는 일이 어렵고 약간 실이 겼다 이거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조금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육을 보겠습니다. 둔미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나라에 대패한 가나라 사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물룡유유왕 행하지 말라. 즉 뭘 행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물룡유유왕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말라. 즉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가보자 잡히니까 투항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6위 집지용 황후지역 집은 묶는다. 지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황후지역 황소가죽으로 만든 끈이다. 즉 집지 황후지역은 황소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가나라 사조들을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지승열, 막지승탈, 막지는 불능,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열은 탈, 풀어내다. 그러니까 막지승열은 황소가죽을 풀어낼 수 없다, 벗겨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3. 개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들을 사로잡아서 끈으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질려, 질은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질려, 고통스러워하고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끈으로 꽉 메었으니까 매우 고통스러워했겠죠. 그냥 축신척길은 종복으로 길하면 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도망가는 가나를 사로잡아서 묶어두고 메어두고 난 다음에 이들을 노예와 신하로 첩으로 만들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호 호둔 잘 도망간다, 무사히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줄행랑을 잘 친다 이 얘기죠. 승자 입장에서 패자를 칭찬했다는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자는 이제 전체적인 대장으로서 싸움을 종결하게는 주체니까 군자는 전쟁을 끝냈으니까 길하죠. 소인은 문왕의 군사들, 그러니까 전쟁에 진 패잔병들 잡아야 되니까 소인은 도망간 군사를 사로잡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까 막힌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호 가둔, 가는 아름다울 가인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로 해석하지 않고 가나라 사졸들이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길, 점이 길한 것은 그들이 흔적 없이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 즉 승자 입장에서 보니까 패자들이 참 잘도 도망가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상구, 비둔, 비는 날다. 즉 나는 듯이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불리, 이것은 도망가는 사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라 사졸들이 적의 추격을 받으나 잡히지 않고 잘 짱박혀서 도망갔다는 의미에서 무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둔께는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군자의 은둔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사에게서는 전쟁에 패해서 도망간 가나라 사졸들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천대장께를 보겠습니다. 내천대장은
한자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장 이정. 대장은 고수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산둔께는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건천이고 간산이 이렇게 있죠. 음의 전진이 이렇게 점점 나니까 군자가 은둔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내천대장은 상계가 내이고 합계가 건천이죠. 그래서 이 양의 전진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세가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강대하고 흥성한데 이것은 양기가 강성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지나치게 세니까 오히려 이것을 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상해할 때 상해, 다칠 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치게 양이 4개 있는 이 지나치게 센 기운을 어떻게 억누르고 가지런하게 하는가가 조금 해석의 맥락을 잡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천대장께는 상계가 내이고 합계가 건천이죠. 그래서 상계는 내, 합계는 건천. 즉 상계는 진, 우레, 진동, 움직임, 나아감, 다리, 번성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합계근은 하늘, 강건함, 차가움, 군주, 수레, 손님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가 치는 강건한 모습이 양기가 너무 세서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상으로 보는 게 조금 낫지 않느냐. 또 이 강한 힘을 어떻게 억누르는가에 관한 해석의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세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비례분리,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도출해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고사역에서는 이 내천대장의 그 이야기를 왕해라는 사람이 양을 소재로 왕해가 유역이라는 나라에서 기르던 양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왕해라는 인물은 56번 화산역계에서도 나오죠. 56번 화산역 상구에서는 왕해라는 사람이 그 양을 잃어버리고 사망하는데 여기서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보겠습니다. 대장, 이정. 즉 대장은 크게 건장하다. 이정은 이롭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괴사는 왕해가 양을 기르는 것을 이롭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개별 구체적인 효에 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요. 장우지 발을 다쳤다. 즉 왕해가 양을 생포하다가 발을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이 정길, 유부정길 양을 생포하게 되었으니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삼 소인 용장 소인은 힘을 쓴다. 즉 양을 힘으로 제압하여 생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 용망 군자는 망을 쓴다. 즉 군자는 소인이 힘을 쓰는 것과 다르게 힘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양을 생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려, 점이 위태로운 것은 양을 생포하는 것이 위태롭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양축본, 순양이 울타리를 받는다. 이기각, 순양의 뿔을 메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사 정길, 점이 길한 것은 순양이 날뛰어 뿔로서 울타리를 받으니 이것을 메어 놓아야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메어 놓지 않으면은 큰 술에 바퀴통을 부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번결 분리, 울타리가 깨어졌는데 메어 놓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우대여지복, 큰 술에 바퀴통을 부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호 상양우역, 여기라는 나라에서 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회, 56번 궤와 비교하여서 56번 상구에서는 왕해가 살해를 당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양을 잃었으나 살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육, 저양촉번, 양이 울타리를 치받는다. 불능태, 불능수,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무율이 이로울 게 없다. 즉 순양이 울타리를 받아서 그 뿔이 이제 끼어 있으니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 없으니 이제 양해가 처한 상황이 매우 곤란한 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간즉길, 어려움에 대한 점은 길하다. 즉 왕해가 놓인 진퇴양난의 상황이 결국에는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해라는 인물을 양을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구 장우지 정흉 유부, 발의 씩씩함이니 나아감이 흉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발을 씩씩하다고 해석합니다. 즉 초구가 이제 잠룡 물룡의 관점에서 나아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구의 정길 고즈면 길하다. 여기에 기본적인 논의는 예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사이의 관점을 주로 소개하는 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인용장 93 소인용장 군자욕망 정려 저양촉번 이기각. 소인은 성한 기운을 쓰고 군자는 망을 쓰니 없는 것을 쓰니 즉 글러서 쓰니 고자도 위태롭다 하니 순양이 울타리에 걸려 그 뿔을 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군자 용망에 대해서 이제 학설 대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사 정길 회망 번결분리 장우되어 지복. 구사는 고즈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 하니 울타리가 열려 있어서 망이 뿔을 다치지 아니하여서 양이 뿔을 다치지 아니하여 큰 설의 바퀴에 씩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우되어 지복이 씩씩하다고 하는데 조금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6호 상양우역 무해 양을 쉽게 잃어버림으로 후회가 없다. 이 일을 이제 쉽다고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다사는 이 일을 시장에서 교육하는 과정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고사에게서는 여기라는 나라에서 잃어버렸다 하니까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은 양을 쉽게 잃어버렸다. 다사는 이걸 시장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고사에게서는 여기라는 나라에서 잃어버렸다 하니까 조금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육 저양척복 불능태 불능수 무유리 간접길. 숫양이 울타리에 걸렸다 하여 능히 물러나기도 능히 나아가지도 못하며 이룰 바가 없으리라. 어려움을 잘 견디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대장 이정 대장은 일을 맡아 바르게 처리하면 이룰 것이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장우지 정흉 유부 장성함이 발해있으니 정벌하는 것은 흉하게 될 것이다. 서로 교감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구의 정길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올바르게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인용장 군자용망 정려 저양촉번 이기각. 소인은 힘이 드세지니 군자가 소인을 쳐놓은 속임수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며 군자가 이를 맡아 처리하면 위태로울 것이다.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그 뿔을 여의게 될 것이다. 구사 정길 회망 번결분리 장우되어 지복.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변한 것이 있더라도 다시 없어질 것이다. 울타리가 무너지니 양이 여의지 않다. 큰 수레의 당토에 튼튼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기존의 견해와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 6호 상양우역 무해 시장에서 교역할 때에 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을 쉽게 잃어버린다. 아니면 경계 시장에서 교역하면서 잃어버린다. 아니면 역이라는 나라에서 잃어버린다.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육 저양촉번 불능태 불능수 무유리 간접길.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물러나지도 나아가지 못하니 이룰 것이 없다. 어렵고 험난하게 된 일은 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산의 관점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 고사역을 한글로 정리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천대장은 양을 소재로 왕해가 유역이라는 나라에서 기르던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이다. 역계에서는 소를 잃고 살해를 당했으나 내천대장께서는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장은 큰 것이 건정하다.
강건하다, 세다 이 말입니다. 이점, 이롭다는 점이다. 즉 왕해가 영날에서 기르던 양을 잃었으나 즉 진퇴양난에 빠졌으나 결국 어려움은 극복하였으니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구, 장우지, 장은 상, 다쳤다, 상해 할 때, 지는 발, 장우지는 발을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해가 양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흉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부, 정길, 부는 이제 갈로로 쳐가지고 유부를 갈로로 쳐가지고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양을 생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점이 길한 것은 양을 생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3 소인용장, 소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장은 건전하다, 튼튼하다. 즉 소인용장은 소인은 힘을 쓴다. 즉 무력으로 힘을 써서 양을 생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 욕망, 군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즉 왕해를 이야기합니다. 망은 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는 소인과 달리 힘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양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력, 위태롭다. 점이 위태로운 것은 양을 생포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양, 촉번, 번견, 분리. 저는 순양이고 촉은 닫는다. 번은 울타리. 즉 저양, 촉번은 순양이 울타리를 치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리기각은 순양의 뿔을 메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순양이 마음대로 날뛰면서 울타리를 치받으니까 그 뿔을 메어 놓기 위해서 양을 생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4 정길회망, 점이 길한 것은 순양이 날뛰면서 뿔로 치받으니 그 양을 생포했으니 길하죠. 그래서 뉘우침이 없어진다. 근데 번결분리, 근데 만약에 울타리가 깨어졌는데 울타리를 메어 놓지 않으면 장우대여 지복, 장우대변, 그러니까 큰 수레의 바퀴통을 부순다는 이야기죠. 이 장은 튼튼하다로 보는 게 아니라 상해할 때 상하다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복은 수레바퀴 바퀴살로 하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장우대여 지복, 큰 수레 바퀴통을 부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5를 보겠습니다. 상양우역, 상은 잃는다. 즉 역은 나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이라는 나라에서 양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무해, 무해는 56번께와 비교하여서 56개 상륙에서는 소를 잃고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살해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으니까 무해,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륙, 저양, 촉봉, 순양이 울타리를 치받는다. 불능태, 불능수, 물러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무유리, 이제 이 상황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즉 울타리에 끼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간직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그것을 극복하니까 어려움에 관한 점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능태, 불능수 상황에 이르러서 이룰 게 없으나 결국에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좋아져서 상황이 극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천대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양기가 너무 강성하여서 이 강성함을 어떻게 절제할 건가의 문제인데 고사익의 관점에서는 왕해가 양을 기르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산두는 군자가 은둔하는 과정인데 고사익에서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조를 사로잡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천산둔과 내천대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35 화지진과 지화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